수강 규칙이 있죠. 이번 수강하는 거는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이 GTQ라는 것은 실기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중에 실기를 시간 안에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해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라는 폴더 안에 GTQ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할 것.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하셔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시험 볼 때는 내 자리에 해당되는 세팅이 적절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험자의 유의사항과 답안지 작성 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문제번호로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1번이면 1 하고 끝내야 되는데 1번 하고 번자를 쓰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 타자 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중에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할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꺼지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금자 단위가 있어요. 근데 저희 GTQ 시험 안에서는 모든 과정이 전체가 다 픽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서체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아리얼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지 모드는 RGB 8비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해상도는 72픽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3급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8월 22일 GTQ 포토샵 3급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1번의 조건은 이 그림을 가져와서 그림에 해당되는 나무 뿌리 부분을 더 추가하는 작업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건데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먼저 잡아 주실 수가 있는데 환경 설정은 에디트에 가서 프리페어런스 제너럴에 가십니다. 그래서 제너럴 안에 유니트 룰러라고 써 있는 부분에 픽셀 조절됐는지, 그 다음에 스크린 리졸루션이라고 써 있는 거가 72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타입에 가서 해당되는 타입이 제대로 마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OK 눌러 주십니다. 캔버스를 열어 주셔야 되는데 캔버스는 600에 400으로 해서 캔버스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뉴 중에 파일에 가서 New 또는 Ctrl N 버튼 눌러서 캔버스 열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600에 400 캔버스 선택하고 72인지 RGB 값이 8인지 제대로 확인하시고 OK 눌러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3급 1.jpg부터 해서 그림을 가져오는 거네요. 그래서 파일에 열기, 파일에 오픈 누르셔가지고 GTQ 폴더 밑에 이미지란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에 들어가셔서 3급 문제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3급에 1 더블 클릭하셔서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된 캔버스 위에 지금 이미지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A 버튼 누르셔서 모두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W 그리고 나서 캔버스 위에다 대고 컨트롤 V 하시면 그림이 가져와집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버튼 눌러서 그림하고 캔버스에 맞게끔 규격을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고 조절이 끝나면 엔터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의 3번 문제 보니까 나무를 출력 형태와 같이 녹색 계열로 바꾸래요. 지금 나무의 줄기 부분이죠. 줄기 부분을 선택하는데
이 줄기 부분을 선택할 때 툴은 여기 보시면 올가미 툴, 라쏘 툴에 보시면 폴리곤 라쏘 툴이나 라쏘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부분에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라쏘 툴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미지가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이미지를 근접하게 놓으시고,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하셔야 되니까 저 위에 툴 중에 세 번째 있는 라쏘 툴에 가셔서 폴리곤 라쏘 툴로 하실 건지 뭐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자, 우선은 저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치를 위쪽에서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라쏘 툴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의 영역들을 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지 보시면서 어디까지 따야 되는지는 시험지의 위치를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 위치로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에 폴리곤 라쏘 툴의 모양이 보이면서 동그라미 모양, 근접해 있을 때는 폴리곤 라쏘 툴의 모양이 보이다가 끝나는 시작 위치로 갖다 대면 동그라미 모양이 떠요. 이것이 마무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작 위치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깔을 바꿀 때는 컨트롤 U 버튼을 눌러서 휴 시츄레이션이라고 써 있는 창을 열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컬러 라이즈라고 써 있는 부분에 체크마크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녹색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 계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느 녹색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럴 때는 시험지에 답안지하고 근접하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녹색 계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뭐 근접하게 하시고, 색깔이 필요하시면 좀 더 환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밝기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츄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근접한 색깔로 원하시는 곳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반전돼 있을 때는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전된 걸 선택 영역을 풀어주실 때는 컨트롤 D 누르셔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림의 크기를 줄일 때는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마이너스 누르셔서 축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4번, 1번에 4번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나무 뿌리를 복제하세요 라고 써 있으니까, 이 나무 뿌리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나무가 여기 하나가 더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화면이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돋보기 버튼을 통해서 좀 더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폴리곤 라쏘 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툴을 따시면 되겠네요. 시작 위치에 갖다 대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복제를 할 때는 이렇게 반전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단축키로 J를 누르시면 복제된 모양이 레이어 패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레이어 1번하고 레이어 2번이라고 해서 그 위에 하나가 더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번을 눈을 감아 보시면 이렇게 툴이 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바로 바꿔주신 다음에 해당되는 그림을 원하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고,
적용이 다 끝났으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나무 뿌리를 복사를 했어요. 복제를 했고요. 이번에는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텍스처화 필터를 적용해 주세요 라고 써 있잖아요. 텍스처화를 적용을 할 때는 적용하려고 하는 그림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가 텍스처화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이잖아요. 그러면 텍스처화를 레이어 1번에다 놓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레이어 2번 말고 1번에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필터 적용을 합니다. 필터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캔슬 밑에 보시면 해당되는 그 버튼이 있어요. 이 중에서 텍스처화라고 써 있는 이렇게 텍스처라이저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자, 그리고 나서 OK 눌러 주시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번 문제가 벌써 끝났습니다. 사실은 문제 풀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금 문제 같은 경우는 툴의 기능들을 적절하게 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교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기능들을 요소를 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가셔서 Save As 누르셔서 JPG 형식으로 저장하십니다. 저장하실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저장 위치가 틀린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지로 가니까 이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버튼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한 수준 위로라는 버튼이거든요.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옆에 있는 바를 누르셔가지고 문서 밑에 GTQ, 문서 밑에 GTQ가 안 보이시면 문서 들어가셔서 여기 뜬 것 중에 GTQ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 위치가 GTQ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 그리고 대시 하시고, 자, 성명, 자, 그리고 나서 대시 하시고 1번 쓰시면 안 되고요. 띄어쓰기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항상 수험번호 대시 이름 대시 1 하고 1번이면 1, 2번이면 2 이런 식으로 작성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눌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도대체 뭐가 저장됐을까요? 자, 캔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파일에 가서 Save As로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PSD 형식으로 저장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JPG로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파일 타입을 PSD가 아니라 JPG로 바꿔주시고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1 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퀄리티가 8 이상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OK. 자, 이렇게 하면 1번에 대한 JPG는 저장됐어요. 그런데 PSD로 저장하실 때는 아까 보니까 크기가 600에 400인데 60에 40 해서 10분의 1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 메뉴 중에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60에 40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리졸루션이라고 써 있는 레졸루션의 값을 72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 요령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OK 버튼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작게 화면이 작아진 걸 확인한 다음에 파일에 Save As 누르셔서 파일의 이름을 아까처럼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하려고 보니까 여기 떠 있죠. 누르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확장자가 점 하기 전까지 수험번호 성명 1 하고 대시 1 하고 확인한 다음에 확장자가 포맷 형식이 PSD인가 확인하시고 OK 저장 버튼 누르십니다. 퀄리티 맥시멀라이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누르시면 저장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난 거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1번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성합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합성하고 변형하는 작업인데요. 자, 이번 문제 풀기 위해서 여기 문제를 닫아 보겠습니다. 여기 창 닫을 때는 X 버튼 또는 컨트롤 W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번과 2번을 작성을 하실 때는 환경 설정 안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 설정은 최초에 한번 하셨으면 계속 이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파일에 캔버스를 새로 생성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N 하셔서 뉴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폭을 400에 600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가로 400, 세로 600, 그리고 리졸루션은 72, 그 다음에 컬러 모드라고 써 있는 거는 RGB 값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필터링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RGB 컬러 8비트로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 누르십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가 뭐뭐 있나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두 가지네요. 그래서 3급에 2하고 3번이니까 한 번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O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파일에 오픈 눌러도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폴더로 이동하셔서 3급에 2번하고 3번을 불러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열기. 창이 이렇게 불러지시면 이 상태에서 자, 3급 2.jpg 이미지를 새로운 캔버스 위에 복사하세요 라고 써 있으니까 3급 2라고 써 있는 창, 하얗게 보이는 글씨가 환해지는 곳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오면 끝에 있는 곳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급 2 쪽으로 가셔서 컨트롤 A 하시면 모두 다 선택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W, 창 닫기예요. 연속 동작으로 작업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모두 다 시간을 소요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단축키를 쓰시면 편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캔버스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 컨트롤 W 했으니까 컨트롤 V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V로 해서 복사하시고 나서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해서 이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이렇게 곁눈으로 보세요. 그랬더니 답안지에 세로 간판이 없죠. 그러면 간판을 조금 더 이동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보니까 오른쪽에 캔버스 간판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규격을 다 맞춰 주시고 이 상태에서 좌우 대칭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좌우 홀리젠탈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방에 반전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탈이라고 써 있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또는 메뉴 중에 에디트에 가셔서 트랜스폼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가신 다음에 플립 홀리젠탈 눌러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와 사이즈를 조절이 끝났으면 엔터 또는 오른쪽 위에 상단에 V표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적용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레이어 이름을 조각상으로 변경하래요. 그래서 조각상으로 변경할 때는 오른쪽에 레이어라고 써 있는 패널을 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1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조각상으로 바꿔주십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레이어 이름이 바뀌고 출력 형태를 조각상 이미지의 크기 조절하십니다. 다 끝났죠. 이 상태에서 3번 3급의 3번 JPG 코스모스를 조각상 위에 복사하세요 라고 써 있네요. 자, 그러면 위에 3급 3번 문제로 이동하셔서 답안 결과를 보니까 이게 코스모스 흰 부분만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모스 불러오실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기능은 아까처럼 라쏘 툴을 통해서 일일이 선택해서 툴을 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라쏘 툴을, 폴리곤 라쏘 툴이나 라쏘 툴을 사용해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따셔도 돼요. 자, 한번 따볼까요? 이렇게 해서 따려고 하면 일일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 그 라쏘 툴 밑에 보시면 퀵 셀렉션 툴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영역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퀵 셀렉션 툴은 근접한 색깔이나 이 영역들을 동시에 읽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P자
키보드의 P자 옆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열린 대괄호하고 닫는 대괄호가 있죠. 엔터 옆에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괄호를 사용해서 저는 닫는 대괄호를 누르게 되면 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의 동그라미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날씬해야 되는데 캡슐 락이 눌러졌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런 때는 조절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마우스 포인터가 저처럼 퀵 셀렉션 툴을 선택했는데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캡슐 락을 눌러서 원하는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열린 대괄호와 닫는 대괄호를 통해서 크기를 조절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한 번에 읽어지죠. 계속 이어서 선택을 하시면 해당되는 그림들의 코스모스의 하얀 부분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래요? 시간 안에 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툴을 선택할 때 적절한 툴을 쉽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W 그리고 나서 조각상 위에다 대고 컨트롤 V 해서 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버튼을 통해서 해당되는 아이콘의 그림의 크기를 답안지의 위치에 적절하게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의 크기와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의 이미지와 크기를 조절하셨고, 자, 2번에 8번 보시면 코스모스 이미지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이어 스타일은 오른쪽에 패널,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FX라고 있어요. 또는 해당되는 레이어의 옆에 하얀 회색 바로 되어 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도 똑같은 기능을 쓸 수가 있으니까 편하신 거 쓰세요. 편하신 걸로. 저는 레이어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할 때 위치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FX라고 써 있는 Add a Layer Style이라고 있는 이 부분의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라고 써 있는 내부 그림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너 섀도우가 내부 그림자,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분은 그냥 이너 섀도우라고 써 있는 부분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셔서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섀도우가 안쪽으로 내부 그림자가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시고 오퍼시티가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의 오퍼시티를 저희는 75로 적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OK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퍼시티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것에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퍼시티 75,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라고 써 있는 거 있나요? 그래서 디스턴스 0. 자, 그 다음에 초크, 앵글도 잡아주시고요. 앵글은 120이고, 디스턴스 0, 그 다음에 초크는 5.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모스는 120, 그 다음에 0, 10, 10이네요. 120, 0, 10, 10. 이렇게 해서 사이즈까지 조절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모두 다 적용이 됐으면 OK 버튼 눌러서 적용이 답안지처럼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자 레이어를 적용하는데 답안지에 보니까 조각상 위쪽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레이어는 펜 밑에 보시면 T라고 써 있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홀리젠탈 타입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a sunny day라고 써 있는 거 있죠. a sunny day라는 글씨에 보니까 글꼴이 아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단에 있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써 있는 그 부분 밑쪽으로 해서 두 번째 줄에 메뉴가 있는데 상단 메뉴 중에 글꼴을 아리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적용하시고 아리얼인 상태에서 볼드, 레귤러 말고요. 이 상태에서 볼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40에 글씨 크기를 40으로 바꿔주시고 40.
자,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글씨의 색깔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색깔은 자, 여기 이 부분에 패널을 더블 클릭하셔서 336699네요. 336699 해서 푸른 계열로 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하시는데 글씨를 입력하실 때 한영키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A자인지 가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A로 바꿔주셔서 영어로, 그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십니다. 써니 조각상 위에 커서 위치를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치 잡아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하십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T자 써 있는 레이어가 오른쪽에 뜨는지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써니 데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써니 데이라고 써주시고 나서 글씨에 마우스 포인터 보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 말고 조금 더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 잡아주시고요. 시작 위치 A자 써있는 라는 곳에 위치를 먼저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 중에 와프 툴이라는 게 있어요. 와프 텍스트 툴. 그래서 이걸 눌러서 저렇게 써 있는 게 어떤 기능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글씨랑 그다음에 이 퍼짐 정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도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다 되셨으면 OK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적당하게 맞는지, 그다음에 글씨 맞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써니데이라고 써 있는 레이어 패널에 써니데이 옆에 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중에 글자는 스트로크를 적용해 달래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글씨 크기 3 색깔 적용합니다. 3하고 색깔을 눌러서 F 4개 그 다음에 CC 해서 이렇게 OK 누르시고 다시 한번 OK 누르셔서 스트로크가 적용됐는지 답안지처럼 됐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하기 전에는 무조건 전체적인 모양이 답안지 모양처럼 됐는지를 한 번에 다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시고 OK 누르시면 되는데 좀 전에 적용했던 이 꽃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제가 적용 안 됐었나요? 자, 다시 한번 이 꽃 위에 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시험 보다 보면 저희가 단축키를 누르면서 지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파일에 오픈 누르셔서 다시 한번 꽃 그림 어딨나 보시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 자, 다시 한번 툴을 땁니다. 자, 툴 중에 저는 퀵 셀렉션 툴로 해서 이렇게 툴을 딸 거예요. 이렇게 크기가 안 맞을 때는 열린 가로하고 대괄호하고 닫는 대괄호로 조절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툴을 따시고 자, 툴이 따는데 잘 보시면 툴이 미세하게 덜 따신 너무 많이 딴 경우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알트 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필요 없는 부분이 이렇게 제거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시고 다시 한번 툴을 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툴이 따지면 컨트롤 C, 컨트롤 W, 그 다음에 답안지 위에 조각상 위에다 놓으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조각상인지 커서 위치 확인하시고 컨트롤 V 누르셔서 가져오고 크기는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를 조절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적용이 다 끝나도록 해주신 다음에 자,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하셔서 코스모스 이렇게 치고 엔터. 그리고 나서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이너 섀도우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 코스모스 옆부분의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너 섀도우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너 섀도우의 내부 그림자에 오퍼시티 75 돼 있고요. 앵글 120에 디스턴스 0. 그리고 어떻게 됐죠? 디스턴스 0. 그 다음에 초크하고 사이즈를 10으로 적용합니다. 10 하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안지가 전체적으로 다 맞춰 주셨으면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파일에 Save As로 해서 JPG 타입을 먼저 저장하십니다. 항상 저장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저장 위치를 한 수준 위로 또는 여기 메뉴에 가셔서 문서 밑에 GTQ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2번 문제니까 1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1번 클릭하셔서 문서 저장이 제대로 됐으면 2라고 바꿔주시고 확장자를 JPG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하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JPG가 저장됐으니까 이번에는 PSD 타입으로 바꾸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지 사이즈 Alt Ctrl I라고 써 있는 것을 누른 채로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썸네일처럼 작아진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파일에 Save As 누르셔가지고 여기 타입을 자 2번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확장자 포맷을 PSD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번 문제도 다 풀어보았죠. 이번에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굉장히 3급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풀 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완벽하게 구사를 못 하겠어요. 포토샵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연습은 했어요. 이럴 때는 시험 보실 때 3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번, 1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적용을 하실 때 3번을 꼭 문제를 풀고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1, 2번 두 개 풀어서는 합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을 먼저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뭐 시간이 넉넉하신 분은 1번부터 다 풀어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 해서 캔버스 여시고 400에 600으로 바꾸십니다. 레졸루션을 72, 그 다음에 RGB에 8비트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캔버스가 열리면 이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한 후 이름을 추가하세요 라고 써 있죠. 캔버스는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레이어가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아이콘 중에 휴지통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이거를 커서를 갖다 대시면 Create a new layer라고 써 있죠. 이게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이름을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배경색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경색 레이어에 그라디언트 색 적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라디언트는 툴을 사용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툴 중에 이렇게 생긴 툴이 있어요. 그라디언트 툴 이걸 누르시고 상단의 메뉴 중에 에디트 밑에 보시면 그라디언트에 대한 툴이 있어요. 클릭 투 에디트 더 그라디언트 써 있는 자리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그라디언트를 어떤 거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두 가지 색깔을 적용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아래쪽에 있는 시작 위치에 있는 컬러 스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FCC66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기 혹시 걱정되시는 분은 여기서 소문자로 바꾸세요. 이렇게 FFCC66 이렇게 하시고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끝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상자를 여시고 나서 끝색은 339966 이렇게 하고 오케이 누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현재는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실 때 그라디언트 적용하는데 잘 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두 가지 색깔이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이렇게 표현된 거로 봐서는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색깔이 나오는데 색깔의 범위가 드래그하는 범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하시면 길게 적용될 거고 짧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짧게 하시면 짧게 적용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 계열의 범위가 얼만큼 적용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가늠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간 쪽에 적용을 할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배경색이 적용됐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3급 4.jpg를 불러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번하고 5번이 있으니까 동시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로 컨트롤 O 버튼 눌러서 오픈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폴더로 이동하셔가지고 3급 문제 갑니다. 그래서 3급의 4번과 5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할 때는 Shift나 컨트롤을 누른 채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연결되게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열기 버튼 누르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선택된 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 메뉴에 보시면 줄자 위쪽으로 자 3급 4라고 써 있는 영역이 보이죠. 이 글씨를 누르게 되면 그림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은행나무를 불러옵니다. 컨트롤 A 하면 모두 다 선택, 컨트롤 C 하면 복사, 컨트롤 W 하면 창닫기. 그 다음에 자 위에 탭 중에 언타이틀이라고 써 있는 게 우리 답안지잖아요. 그것을 클릭하시고 나서 컨트롤 V 하시면 그림이 이쪽으로 적용되는 게 나타나요. 오른쪽에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레이어라고 써 있는 영역에 눈이 있잖아요. 눈이 지금 레이어가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배경색 적용했고 레이어가 지금 은행나무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배경 은행나무 레이어 앞에 눈을 가리면 아까 전 상태로 보여요. 그 상태에서 지금 적용된 것이 눈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답안지처럼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할 거니까 컨트롤 T 버튼 누르시고 크기를 적합하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답안지가 적절하게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안지 규격하고 이 해당되는 메뉴의 규격의 위치가 맞는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셔서 이 지금 요 모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다 되면 엔터 또는 상단에 오른쪽 위에 V 버튼이 있어요. 어플라이.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하십니다. 지금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오는 글씨는 시험장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뭇잎이 나왔는데 은행나무가 나왔는데 이 레이어 이름을 은행나무라고 변경을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1이라고 써 있는 영역을 더블 클릭하셔서 은행나무 이렇게 적용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레이어 이름이 바뀌겠네요. 자, 크기 조절, 위치 조절 다 끝났죠. 메뉴 중에 필터 누르셔서 필터 갤러리 들어가신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 드라이 브러쉬를 찾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눌러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캔슬이라고 써 있는 것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바를 누르셔서 자, 여기에서 드라이 브러쉬라고 했으니까 ABC 순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브러쉬를 찾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OK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드라이 브러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 효과를 적용하시고 자, 7번 보겠습니다. 은행나무 이미지 아래에 레이어 마스크 효과를 적용해 주세요 라고 써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자, 은행나무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커서 하나 둘 세 번째 커서 갖다 대볼까요? 그러면 Add Layer Mask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셔서 지금 은행나무 앞쪽으로 레이어 이름 앞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뭐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왼쪽에 보시면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2를 누르시고 상단에 가셔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는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검정색과 흰색 블랙 화이트라고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적용합니다. OK 버튼 누르시는데
이 블랙은 색깔이 표현이 안 되는 거, 흰 부분은 색깔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OK 버튼 누르시고. 시작색이 블랙이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는데, 마스크를 적용하면 자, 나온다 안 나온다인데 지금 상단에 보니까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배경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볼 거예요. 임시로 이렇게 해보니까 위쪽에, 아래쪽은 나타나는데 위쪽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드래그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답안지하고 근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답안지처럼 결과물이 뜨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마스크 부분에 검정색이 위쪽으로 돼 있으면 수직 드래그 한 거고요.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검정색, 흰색이 좌우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했고요. 자, 8번. 그림 395번에 단풍잎 이미지를 선택해서 은행나무 레이어 위에 복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를 클릭됐나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395번에 있는 나뭇잎을 선택을 할 건데,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뭇잎 레이어에 잘 보니까 검정색으로 똑같은 색이 레이어가 배경색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쉽게 따는 방법은, 자, 상단에 툴바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에 있는, 자, 이 부분에 매직 완드 툴이라고 해서, 이건 매직봉이거든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검정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검정색을 동시에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은 색을 동시에 읽거든요. 그래서 매직봉을 사용해서 동시에 읽은 다음에 바깥쪽 영역에 이렇게 반전된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바꿔줄 때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I를 누르게 되면 안쪽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적용해요? 컨트롤 C, 컨트롤 W, 그 다음에 답안지 위에 커서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시면 나와요.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기가 적절하게 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좌우를 바꿔줘야 되니까, 또는 뭐 회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에 모서리에다 대고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둥글게 바뀔 때는 회전이고요. 좀 더 가까이 되면 크기 조절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바꿔서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좌우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회전은 좌우로 바꿀 때는 플립 홀리젠탈 눌러서 바꿔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전을 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갔는지 선택하시고 그림 위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답안지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다 된 것 같으면, 크기 위치 잘 바꿔진 것 같으면 엔터 버튼 눌러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뭇잎이 나왔는데, 나뭇잎 이미지를 선택해서 은행나무 위에다 놓고 단풍잎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1번을 단풍잎이라고 쓰고 엔터. 오타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화살표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커스텀 섀도우 툴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색깔을 적용을 하실 건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스트로크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렇게 none 또는 이렇게 해서 줄거진 거, 이걸 눌러서 선택을 하십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그림의 색깔이 또는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쉐이프라고 써 있는 영역에 가셔서 저 모양하고 똑같은 답안지의 소품각이 옆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그림을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자, 요거 같기도 하고요. 맞나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에 좌우로 반전된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생긴 모양 눌러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끝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결과물이 뜰 예정이에요.
그래서 크기랑 위치를 대충 맞추셔서 드래그를 하시면 좀 쉽겠네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조절하시면 되겠죠. 다 조절이 다 끝났으면 위치와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이 끝났으면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쉐프 1 이렇게 써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깔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11번에 있는 거 663366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더블 클릭하셔서 663366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고 OK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퍼시티를 6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가셔서 100%를 60으로 바꾸고 엔터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지에 작성하시고요. 10번에 보시면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풍잎 있는 위치에다 커서 갖다 놓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Create a New Layer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브러쉬 툴을 선택하십니다. 커서 위치 잘 잡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브러쉬 툴 이렇게 선택을 하시죠. 이 상태에서 자 답안지처럼 나와야 되니까 저 입 모양 있죠? 상대적으로 크기를 조절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입 모양에 커서를 갖다 댔더니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색깔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 일단 하나만 적용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클릭했더니 이런 색으로 나오잖아요. 색깔을 적용할 때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도 돼요. 이 전경색 이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상자 열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FFFF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또는 여기 밑에 아예 FF 있잖아요. 요걸 적용해도 돼요. 요거는 컨트롤 딜리트 누르시면 바로 적용되거든요. 네, 지금 상자 열렸으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OK 누르시면 흰색으로 적용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색깔을 적용할 때는 앞쪽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색깔을 적용할 때는 Alt 키 누르고 딜리트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는데 지금 선택이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자 편집에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전체가 적용돼서 다시 한번 자 컨트롤 여기 썸네일을 눌러서 이렇게 반전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Alt 딜리트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선택 취소는 컨트롤 D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도 다 선택을 하니까 원하는 위치 갖다 잡으시고 이렇게 자 클릭해서 잡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적용을 했어요. 문자 레이어는 12번입니다. 그래서 문자 레이어는 T에 있어요. T. 자 이렇게 커서 갖다 대시면 홀리젠탈 타입 툴 자 이걸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갖다 대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T자가 레이어로 새로 추가되는 게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자 답안지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숲으로 소풍가기라고 써 있는 게 굴립의 35예요. 그래서 상단 메뉴 중에 아리얼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굴림 G로 시작하니까 여기 자 위로 조금 더 갈게요. 굴림 여기 있네요. 굴림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35 자 그리고 나서 색깔은 더블 클릭하셔서 C 6개 이렇게 하고 엔터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키 확인하시고 숲으로 소풍가기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럴 때가 있고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뜰 때가 이동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 되셨으면 크기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했더니 크기를 조금 더 좌우 폭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T 해서 우리 보통 크기 조절하는 거 있죠? 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줄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의 폭이 조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글씨나 타입은 다 그대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자, 적용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문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숲으로 가기 오른쪽에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상자 열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 작업합니다. 드롭 섀도우 여기 있고요. 적용해서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의 오퍼시티 75, 앵글 120, 그 다음에 거리 5,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10, 사이즈 5, 스프레드가 10, 사이즈 5 이렇게 하고 나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스트로크를 적용해 달래요. 그래서 스트로크 상단에 있으니까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 자, 그 다음에 색상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색상 패드 열리면 이 상태에서 663366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OK 하시면 두 가지 기능의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눈으로 답안 저장하기 전에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데, 자, 이렇게 봤더니 저는 여기 입이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은행나무 있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T 버튼 누르셔서 부수적으로 조금 더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작용되는 곳의 위치를 조금 더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적용이 끝났으면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셰프 1번에 가서 이 T 버튼으로 해서 컨트롤 T 해서 위치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자, 레이어 1번이 뭐냐면 여기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T 버튼 누르셔서 해당되는 위치들을 조금 더 이동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 주시고, 되셨으면 엔터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고 다 끝난 것 같으면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에 세이브 에즈 누르셔서, 이미지로 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단 메뉴로 가셔서 GTQ인지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자, 파일 이름이 3번 문제니까 3으로 바꾸시고요. 확장자를 JPG로 바꿉니다. 저장, OK.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에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10분의 1로 줄이고 40으로 바꾼 다음에, 자, 여기에 리졸루션이라고 써 있는 게 72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OK. 자, 이렇게 누르십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파일에 세이브 에즈 해서 여기에 있는 위치를 3번 문제의 PSD 형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자, 포맷 형식을 포토샵 PSD로 바꾸어지는지 보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급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설명하면서 하니까 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되는 문제를 연습하신 다음에 풀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똑같은 문제를 적절한 기능을 통해서 빨리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